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자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게는 너무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 지인들에게 겪은 일들을 말해줘도 충격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추천으로 이렇게 사연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용기 내어 올려봐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무료하고 똑같은 일상으로 보내던 중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자꾸 쪽지와 함께 꽃다발도 두고 가고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도 놓고 가고 했습니다. 음식은 뭔가 찜찜해서 먹지 않았지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까 싶었어요. 내용은 호감 있다, 만나고 싶다는 말이었지만 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이벤트를 매일같이 받으니 마냥 좋진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 CCTV를 요청했으나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확인할 수 없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찜찜하게 시간을 흘렀고 결국 한 10번의 이벤트를 하던 끝에 정체를 드러낸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랑 연결된 업체의 사장이었고 일 때문에 자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게 호감을 느꼈다고 말을 했는데 마침 또 남편 친구가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살아서 몇 번 마주쳤다고 해요. 대놓고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퇴짜를 맞을까 걱정이 돼서 나름 이벤트를 하며 제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했죠.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고 경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면서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연애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지만 비밀 연애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타 업체 대표이고 저는 직원이라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이제 막 시작한 연애를 굳이 공개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었죠. 그렇게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날 때쯤 결국 저희 둘이 연인 사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었고 만난 기간이 짧진 않아서 그런지 부정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을 더 만나고 3년 때 만났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결혼과 동시에 저는 남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살았죠. 남편 직급이 대표지만 꽤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있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전 그런 모습에 남편이 좋았습니다. 대표라고 해서 뭐든 지시하고 명령하고 엄격한 느낌이 아니라 좋았고 더 깊이 말하자면 직원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서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도 워낙 인맥이 넓은 사람이라 직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성격 좋지, 인물 좋지, 스펙도 좋은 남편을 얻게 되었으니 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한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 좋은데 자꾸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결혼하자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시골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다녀오자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점심에 혼인신고하러 다녀오자.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당신도 까먹었지? 어? 그러게 생각도 못했네. 근데 점심에 내가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어렵고 다음에 가자. 아, 그래? 알겠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혼인신고가 막 엄청 급했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 결국 식을 올리고 3달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희는 살았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짜증도 나고 왜 저러나 싶었어요. 또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쾌했죠. 여보, 그냥 딱 말해봐. 지금 우리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 않아? 당신 내가 말할 때마다 피하는 것 같아서 나 솔직히 기분도 불쾌해. 왜 그러는 건데 대체? 내가 뭘 또 피했다고 그래. 생사람 잡지 마로. 딱 봐도 피하고 있잖아. 그냥 딱 말을 해. 더 살아보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꾸 하자 해놓고 미루기만 하니까 나 기분 너무 나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뭐. 뭘 바빠.
당신 딩가딩가 놀고 있을 때 가서 하자고 하면 갑자기 일 생겼다 그러고 그게 벌써 3달째잖아.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알아? 왜 그래 예민해. 여보, 혼인신고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래. 알겠어. 다음 주에 가서 하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긴. 미루고 할 거면 딱 애초에 말을 하던가.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그렇게 3달 미루는데 당신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남편은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나고 불쾌했죠. 저랑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내내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미루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미루다 반년이 지나고서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혼인신고에 목매던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피하고 미루니까 오히려 궁금해졌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는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문제가 없겠지, 이상이 없겠지 생각을 했으나 이번에 또 시모가 이상했어요. 시모는 원래 결혼 후부터 내내 제게 잘 해줬습니다. 시모 마인드가 남편도 돈 벌고 저도 돈 버니 둘 다 힘든 거라며 집안일을 아예 다른 사람 손에 맡기던가 아니면 둘이 같이 해야 한다는 마인드셨죠. 요즘 누가 맞벌이하면서 여자가 살림까지 다 하냐는 마인드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시모를 만난 것도 다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힘든 걸 알고 음식 같은 것도 직접 해서 가져다 주시고 좋은 과일이나 생선 등등 지인들에게 받으면 무조건 저희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도 오지 말고 둘이 쉬던가 좋은 곳 가서 놀다 오라고 하시던 분이셨죠. 본인이 젊을 땐 시집살이 너무 호되게 당해서 그 서러움 안다며 절대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건데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그런 게 이해 안 간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죠.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던 시모였는데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고 조금 지난 후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소진이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가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니? 내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대표면 마누라가 내조를 해줘야 편할 텐데 너는 어설프게 돈 번다고 같이 나가니까 우리 성태가 내조 하나를 제대로 못 받고 살잖니, 안 그래?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정신 나간 노인네 같니? 그렇게 하라면 해. 내가 여태 너 시집살이 안 시키고 지켜봤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이번 달 내로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예나 가져. 그게 며느리로서 네가 할 도리이고 네 몫인 거야. 알겠어? 시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전화를 끊고서도 내가 지금 전화한 사람이 시모가 맞나 싶어서 핸드폰을 세상에 몇 번을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셔? 엄마? 아니 왜? 평소랑 조금 달라지셔서 날카로워지셨다고 해야 할까? 뭔가 달라지셨거든. 당신이 뭐 잘못했겠지. 쉰소리 말고 아이스크림 없어? 좀 갖다 줘. 없으면 시키던가. 시모만 달라진 게 아니었고 남편도 점점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그 후로부터 온갖 시집살이를 다 겪어야 했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렇게 심한 행동을 하는 시모에게 화가 잔뜩 났지만 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거나 반발을 하면 남편이 며칠 내내 저를 못살게 굴었거든요. 한 번은 시모가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너무 심하게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난데 일하고 있니? 네, 어머니 근무 중이에요. 내가 일하지 말랬지? 당장 집으로 와. 할 거 있으니까. 네? 어머님, 그렇게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네 주제에 무슨 결정이란 거 하고 자빠졌어. 넌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내 아들이 그 회사 대표인데 너까지 이게 뭘 퇴근하고 갈 수가 있냐 없냐? 넌 가만 보면 널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겨우 남편 잘 만나서 팔자에도 없는 호강이나 하며 사는 게 말이야. 네, 어머니? 진짜 자꾸 왜 그러세요?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하는 것도 어머님 허락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 들을 이유도 없어요. 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네요. 니까짓 게 화난다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친 거야, 감히? 그래, 그 뒷일은 네가 감당해야 할 거야. 시모와 이렇게 말다툼이 있던 날, 전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만에 남편이 불러서 대표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량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야 했죠. 당신 지금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디 설명 좀 해볼래? 내가 뭔 짓을 하긴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을 들어야 하는데 당신은 무작정 어머님 편만 들 게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나 말해. 한두 번도 아니고 기분 나쁘거든 나도. 당신 회사에서 나 대표지. 대표이기 전에 우린 부부고 요즘 계속 집이고 회사에서고 구분 없이 명령하고 부려먹는데 그만해라. 아니 여보, 주제 좀 파악해봐. 대표랑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이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막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야? 웃겨 죽겠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내조나 하면 되는 거고 엄마가 명령하면 네 어머님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성질 부리고 있어? 노예가 주인 말 안 듣고 화내는 거 본 적 있니? 없지. 그러니까 너도 딱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네가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일인 것 같으니까 나쁜 버릇 고쳐줘야겠어.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노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는지 모르지? 그리고 왜 해줬는지도 모르고? 난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 그냥 보여주기 와이프가 필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고 내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들였지. 내 지유야.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너 따위한테 3년이나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너 따위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줘야겠더라고. 네가 주제 파악 못하니까. 한마디로 넌 입 다물고 나랑 엄마 떠받들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니네 집구석에 용돈 주는 거 꾸준히 줄게. 오케이? 전 남편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 온몸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멍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고 제게 벌어진 이 일이 믿기지도 않았어요. 아예 남편이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한 이후부터 시모와 남편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부려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징글징글할 정도로 부려먹었어요. 남편은 저를 해고시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집에 거의 가둬두는 수준이었죠. 제게 사람까지 붙여서 미행을 했고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전 회사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원래 엄청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저랑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규모가 커졌고 지금 남편네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 덕분인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인데 남편은 거기서 제 가능성을 발견한 거고 우선 데리고 와야겠다 싶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겨우 이런 걸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욕망이 가득한 남편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전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게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남편 몰래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돈도 벌고 싶었고 무엇보다 손이 녹슬고 머리가 굳을까봐 꾸준히 일을 한 거죠. 그러던 중 하루는 저희 집 현관 구석 쪽에 웬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 보자마자 깜짝 놀랬죠.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 그러고 계세요 지금? 저기 이성태 씨 와이프 박소진 씨 맞으시죠?
급해요. 우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 좀 빨리 열어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걸 그 인간이 알면 둘 다 죽어요. 다급한 여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 현관문을 열었고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누구세요 대체? 놀라실 거고 충격 먹으실 거니까 침착하게 들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할게요. 저는 이성태 그 인간이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 인간과 제 사이에 어린아들도 있죠.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으나 잘 나가던 저희 집이 붕괴되면서 심호가 결혼을 반대했고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 집이 다시 자리 잡히면서 심호가 저를 탐냈으나 제가 거부했죠. 근데 그 인간이 저보다 쓸모있는 여자를 찾았다며 저랑 아들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게 그쪽이고 뭐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적당히 데리고 있다 버릴 거라는데 횡설수설해서 미안해요.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서 그래요. 우선 내용이 이렇고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요 이 집에서.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결국 그쪽 상간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수작 부리세요 지금. 당신 매일 알려줘요. 그쪽으로 그간 제가 모은 증거들 다 보내줄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보고 연락해요. 메일에 연락처 남겨둘게요. 그렇게 그 여자는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웃긴 거 메일을 확인해보니 모든 말들이 진짜였어요. 너무 다급해서 횡설수설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메일에 정리된 글과 증거들을 보니 이해가 되었죠. 결국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저 여자네 집안이 일어서면서 잘 나가게 되니까 시모랑 남편이 저랑 저 여자 사이에서 재본 거예요. 누가 더 가치 있고 쓸모가 있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시모는 저 여자를 택했고 남편은 저를 택한 겁니다. 한참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건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고 성과가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전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 내치려는데 재산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문제들을 조작하고 있었더라고요. 남자까지 대동해서 저랑 바람핀 척 증거 조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찰나에 저 상간녀가 제게 와서 모든 사실을 말해준 거였습니다. 상간녀가 저를 돕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당한 것들이 있으니 무서워서 이것들 곁을 떠날 건데 그 전에 동정심에 저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신혼이라 제가 애라도 생겨서 본인처럼 살까봐 그랬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 적혀있던 번호로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고 아무 말을 못하니까 상간녀가 그랬죠. 놀랐죠? 그럴 만도 해요. 당연하고. 근데 우리 감정적인 걸 다 떠나서 지금은 빨리 움직여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해요. 그 이유는 당신도 다 알겠죠? 저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데요. 그쪽 거기서 하루 이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결국 육체 배우자 돼서 다 뺏기고 쫓겨날 게 뻔해요. 정신 차리고 빨리 움직여요. 고맙다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이렇게 알려준 거 고맙고 그쪽은 그럼 떠나는 거예요? 얘랑? 네, 아예 못 찾는 곳으로 도망쳐서 살 거니까 그쪽도 얼른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혼해서 잘 살아요. 애가 없는 게 어디예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상간녀와 연락을 끝내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무슨 영화 한 편이 따로 없다는 표현을 쓰며 남편과 시모가 아주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 전과도 있었어요. 사기 전과로 말이죠. 결국 저는 이것들에게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에게 건네받는 증거들도 제출했고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 통화 등등을 녹음해서 그때그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난 이런 천대받으면서 하루도 못 살아. 그냥 이혼하자. 그게 좋겠어. 야, 네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어? 넌 선택권이 없다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으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최수연, 그 여자 누구니? 그리고 너 아들도 있더라?
성준이였나? 넌 내가 호구 같지? 근데 이를 어째?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네가 백날 첫날 날 상대로 싸워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뭘 해야 할지 입 다물고 이혼을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전히 날 상대로 괴롭히고 싸울지를. 전 남편에게 대놓고 말을 했고 그 존재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죠.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목을 확 누르면서 말했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건데 네가 목숨이 여러 개는 아닐 거 아니야. 응. 나 죽어도 상관없는데 너 지금 이럴 시간 없을걸? 니네 엄마한테 가봐야 할 텐데. 당연히 이런 걸 예상하고 안정장치로 전 제가 위협을 당하면 심호를 괴롭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뒀습니다. 이게 무슨 한편의 액션 영화도 스릴러도 아닌데 정말 생사가 오고 갈 정도로 스펙타클했죠.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실체를 찌라시로 돌게 뿌려버렸고 이미지가 생명인 남편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왔지만 절대 아니다, 헛소문이다 그렇게 둘러대길래 부인으로 있던 제가 증거 녹음 영상들을 제출하면서 그 인간은 완전히 망했어요. 제 목을 누르며 위협하던 영상도 공개해버렸고 그쪽 바닥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합의금 위자료 명목으로 전 돈을 제대로 챙겼고 반대로 심오한 남편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필 또 남편이 불법적으로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들통나면서 남편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징역을 간 게 제 탓이라면서 저를 찾아와 위협을 가해서 결국 또다시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한동안은 다친 곳들이 있어서 입원 생활을 하고 퇴원 후에는 심리센터로 다니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 지금은 많이 극복하고 좋아졌어요. 저는 단순 시집살이도 아니었고 태어나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도 될 공포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빠른 대처와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잘 극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1분 1초도 고민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절대 못 이기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사히 살아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